그날 시어머니의 임신 소식과 함께 국한 그릇이 터져나왔다. 은퇴를 앞둔 나이에 시어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임신했어요. 라고 말했다. 35살 민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따뜻하고 깔끔한 분이셨고 손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 시어머니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에 손끝이 떨렸다. 부엌은 고요했다. 된장국 냄새가 진동했다. 민수의 아내 선영이가 폭소를 터뜨렸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놀라셨잖아요. 놀랄 줄 알았어요. 저도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가 아무 말 없이 국을 계속 떠먹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선영이는 그날 밤 민수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의 행동이 이상했다. 혼자 울면서 웃고 있었다. 혹시 심한 폐경일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진단을 내렸다. 거기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임신을 제외하고 라는 말 때문에 민수는 의자에 한참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는 어지러웠다. 이 사건은 간단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답을 해야 했다. 그리고 한계인은 상처를 받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안심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함은 심각한 일로 인해 흔들렸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놀라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삶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9세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에 그녀에게 삶이 찾아왔다. 시어머니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의 시간은 이미 끝나 있었다. 딸은 화가 났고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시어머니가 말해주지 않았기에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족들은 그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다.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주곤 했다. 하지만 이제 민수는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무겁고 낯설게 느껴졌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다.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 했던 진심이 그 변화 속에서 조금씩 드러났다. 며칠이 지나기 전까지 아무도 그에게 알리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임신은 집안에서 금기시되는 일이었다. 둘만 있을 때는 미수는 그 사실을 말할 수조차 없었다. 누구에게도 탓할 용기가 없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많이 우셨어요. 선영이 그날 밤 나지막이 말했다. 선영의 말에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뜻밖에도 말을 이었다. 저는 여자로 사는 걸 그만뒀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아이를 낳자 미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에는 분노와 혼란, 슬픔, 심지어 수치심까지 뒤섞여 있었다. 게다가 그가 알지 못하는 혐오감도 있었다. 언제나처럼 시어머니가 반찬을 챙겨왔다. 조카들이 매콤한 닭백숙을 먹었다고 했다. 어렸을 적 시어머니의 행동은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선녀는 식탁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민수는 숟가락을 집어들고 부끄러운 듯 내려놓았다. 시어머니도 그 분위기를 느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입이 없어서 숨이 좀 차요.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무도 시어머니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말은 마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선영은 밤에 몰래 시어머니 방을 뒤졌다. 시어머니는 창가에서 사진을 찍었다. 선영은 그것을 민수에게 건넸다. 시어머니는 사진 속 남자를 보고 미소 짓고 있었다. 남자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일지도 몰라. 선영이 차갑게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하지만 무슨 이유로 숨길 거야. 그날 밤 선영과 시어머니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부끄럽지 않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안타깝다.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지 않아?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의 길을 사는 것. 게다가 벌써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그때 민수는 시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외로운 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마당에 감나무를 심고 계절마다 김치를 담그고 명절에는 잔치를 차리고 그 모든 노력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을지도 모른다. 어느 늦은 밤, 민수는 시어머니의 방 앞에 섰다. 마침내 그는 노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조용히 돌아섰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곧바로 열렸다. 엄마가 민수 씨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시네요. 민수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여전히 할 말이 없었다. 걱정도, 축하도 없었다. 미안해요. 아들이라는 죄책감이, 집안의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부담감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을 간과한 듯한 체념과 어딘가 외로움을 인정하는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후 민수는 시어머니가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뱃속의 생명은 아직 작고 고요했지만 온 가족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다. 민수는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었고 선영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균형은 깨졌다. 민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 아이를 낳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지키려 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답을 찾지 못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집을 나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몇 가지 짐을 챙겼다. 문 앞에 남겨진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 선영은 그 문장을 읽고 처음에 화가 났다. 이게 뭐지? 누군가 도망치려는 건가? 하지만 그 후 민수는 아무 말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민수는 시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에게 연락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께서 최근에 누군가를 만나셨나요? 잠시 후 상대방이 나지막이 말했다. 1년쯤 지났을까? 도서관에 자원봉사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책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민수와 선영이는 새 이름을 얻었다. 그제야 민수는 시어머니가 책꽂이 한쪽에 항상 놓아두셨던 시집을 떠올렸다. 민수는 그 책들을 자주 읽었다. 책 표지 한쪽에는 작고 예쁜 글씨로 누군가의 필체가 적혀 있었다. 너는 계절과 참 닮았구나. 조용히 와서 흔적도 남기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 떠날 테니까. 민수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페이지 사이에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어머니와 낯선 중년 남성이 함께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진. 사진 속 두 사람은 특별한 포즈도 손도 잡고 있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애정이 짙게 배어 있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기운이었다. 그제야 민수는 시어머니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이 끝나고 나서야 그녀에게 삶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민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었다. 하지만 순서는 달랐다. 순서는 민수에게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내 나이는 몇 살일까? 어머니는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시곤 했다. 나는 방문을 닫고 라디오를 켜고 울었다. 모든 것이 들렸다. 그때 나는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어머니가 약해서 더 무서웠다. 순선이 말하며 얼굴을 가렸다. 민수는 조용히 순선의 얼굴을 가렸다. 시어머니가 없으니 집안은 이상가리처럼 조용하지 않았다. 밤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진 듯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백발의 남자가 그녀와 함께 들어왔다. 마구간 셔츠에 검은 바지, 그리고 주름진 얼굴. 선영과 민수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두 분께 인사드리기가 늦어 죄송합니다. 저는 박 씨의 친구이고 지금은 장미숙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는 나지막하고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모든 말에는 그가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그의 옆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전보다 편안해 보였다. 민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농담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게다가 선영의 진심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잠시 관찰한 후 그는 천천히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민수의 시어머니는 마당에 함께 앉아 있었다. 장미 한 송이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미안해. 민수, 혹시 내가 실망했을까 봐 걱정했어. 가장 무서웠던 건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조금 아팠을 뿐이야. 민수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정말 고마웠다. 그 후로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밤 공기가 쏟아져 들어오고 별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의 배를 만졌다. 이 삶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온 가족이 동의하기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시어머니는 직접 손으로 아침을 만들어주셨다. 가지볶음은 짜지 않았고 간장찌개에는 새우장이 들어있었다. 민수는 설스리의 숟가락을 조심조심 사용했다. 나는 여전히 선영이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거기에 있었다. 정희수라고 불렸다. 식사 내내 정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건네줄 때마다 살짝 고개를 숙였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민수는 그에게 마음이 편했다. 그는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눈에 띄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갔다. 시어머니는 그 후 선영을 부드럽게 불렀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시어머니였다. 그는 내가 실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거의 30년 동안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사라졌다. 살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여자라는 걸 몰랐다. 아직도 그런 감정이다. 순영은 다시 눈을 감았다. 엄마가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다. 게다가 이유도 모른 채 그 말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았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마침내 순영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순영을 더욱 힘들게 했다. 엄마는 누군가 곁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싫어할까?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도 없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날 밤 순영은 혼자 앨범을 꺼냈다. 어린 시절 엄마 사진이었다. 아빠 임종석에는 아빠의 마지막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아빠 장례식에서 검은 옷을 입고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껴안던 엄마. 엄마는 지금보다 훨씬 야위었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다. 순영은 조용히 앨범을 닫았다. 그러고는 거실로 가서 시어머니 침실 앞에 멈춰섰다. 다시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가볍고 차분한 숨소리만 들렸다. 선영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흐느낌을 삼켰다. 다음 날 민수는 정희수와 시어머니를 만났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와 정희수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서툴렀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몸을 떨었다. 정희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다. 이제 사진 속 작은 생명체는 어느새 형체를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작업물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나갔다. 아이들은 사진을 보며 할머니, 혹시 배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선영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딱 맞춰서요. 우리 꼬마 삼촌이 곧 나타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손뼉을 쳤다. 그러고는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민우는 조용히 선영의 손을 잡았다. 선영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마치 방금 걸어간 것 같았다. 아직 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다. 발걸음은 전례 없는 무게감을 지녔지만 동시에 따뜻한 생명력도 느껴졌다. 그 생명력으로 온 가족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날씨는 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배는 확연히 부풀어 올랐다.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연세가 많으신데 임신을 하신 걸까? 배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 집은 정말 멋진 집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눈빛을 조용히 마주했다. 슈퍼마켓에서 돌아오면 가끔 혼잣말을 하곤 했다. 모두의 눈빛이 좀 거칠지만 그럴 때도 있잖아. 더 아플 때야, 미수가 말했다. 그 말에 미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 옆을 걸었다. 여전히 부끄러웠지만 선영은 결국 어머니를 돕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인터넷으로 인부용 시트 쿠션을 주문했다. 그 모든 행동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감동적이었다. 어느 날 밤, 선영은 마치 혼잣말처럼 민수에게 말했다. 엄마의 사랑이 또 미웠던 것 같아. 하지만 엄마가 아무 말 없이 그랬다는 게 슬펐던 것 같아. 선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는 그녀의 사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딸이자 엄마로서의 삶을 위해 사랑을 숨겼다. 그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정유수는 시어머니에게서 작은 예식을 받았다. 식당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자리였다. 아이들은 주례를 맡은 미수 앞에 꽃을 들고 있었다. 가자. 선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조용히. 미소였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미소가 지어졌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며칠 후 갑자기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아기는 예정보다 3주 일찍 품에서 내려졌다. 작고 연약한 아기였다. 시어머니는 눈을 뜨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의사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아기가? 선영이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아기 괜찮아? 엄마도 괜찮았다. 시어머니는 울었다. 입술이 떨렸다. 내가 사라져서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인큐베이터에서 아기를 처음 본 날 온 가족이 병원에 갔다. 정희수의 말이었다. 유리창을 찾아. 아이 이름은 어때? 선영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은 언제나 따뜻하다는 뜻이다. 민수도 미소를 지었다. 게다가 온 가족이 모두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계획은 승인되었다. 그녀가 회복되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마취환생을 통해 너무 많은 말은 하지 마. 그녀는 깨달았다.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순서는 아이를 안았다. 작은 손가락 하나가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 손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네, 어머니.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작고 반짝이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가족의 유대감이 혈연이 아니라 기억, 상처, 용서, 그리고 이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늦게 삶을 맞이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은 사람들이 점차 진정한 가족이 되도록 돕는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삶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꽃을 피웠다. 세상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는 아기의 숨결이 고요하고 고요했다. 마침내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외 없이 한 무리의 사람들.